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 발표가 오늘 오전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본부장 5명과 특보단장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비워뒀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긴급 만찬을 가지며 선대위 합류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었죠. 먼저 오늘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곤란하고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며 우리 당에서 출발되는 선대위 조직을 먼저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 영입 인사들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삼고초려해서 모시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차 선대위 인선을 발표하며 이런 말을 한 비슷한 시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와의 만찬에서 밖에서 돕겠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나는 밖에서 돕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선대위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겠다는 얘기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오늘도 어디 보니까 나한테 윤 후보가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신문에 주접을 떨어놨던데 내가 그 뉴스 보고 잘 됐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2차 인선이 발표되는 데 대해선 그건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지 내가 관계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대위에 포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내가 일체 관여한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과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 다소 불쾌감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준석 대표도 처음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하지 못할 경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인사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며 이른바 플랜 B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도 만약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면 김병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인사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세워도 좋다. 다만 개선은 명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 만약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겠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다른 총괄선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마침표가 찍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으나 일단락됐다는 표현 정도는 써도 될 듯한데요. 일단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정리라기보단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좀 전에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곤란하고 1분 2초를 아끼면서 우리가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 일이 정말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때문에 하루하루 1분 1초가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거의 한 달 정도를 김종인만 졸졸 쫓아다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그 소중한 한 달을 김종인만 쫓다 시간만 허비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것 말고도 후보가 돋보여야 하는 대선판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형국도 펼쳐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지지율도 최근엔 이재명과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로 전환됐는데요. 물론 후보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좀 빠지고 위기론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선대위 구성이 지연됨에 따른 유권자들의 피로도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비전 제시는 온데간데 없고 김종인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화가 났다더라, 삐졌다더라 이런 뉴스만 근 한 달째 봐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김종인의 이른바 목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합류를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준 전 위원장 때문입니다. 김종인은 김병준을 극구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를 설득하기 위해 지난 20일 김병준 전 위원장과 함께 김종인을 찾아갔고 이 자리에서 김병준 전 위원장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라며 김 전 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김병준이 김종인에게 고개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그 다음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인선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석열 후보 측의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해도 너무한다, 도를 넘었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야권 한 인사의 익명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폭발 직전까지 갔는지 이 야권 인사의 익명 인터뷰를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전 위원장 목리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만 아니었어도 윤 후보와 당 지지율이 3%에서 5%는 더 올랐을 것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목리로 선대위 구성이 난관에 부딪혔고 후보의 권위도 흠이 생겼어요. 도대체 누가 후보냐는 불만 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털고 가야지 또 선거 중반에 부릴 그 목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게 팽을 당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도 처신 문제로 팽을 당할 것 같습니다. 토사구 팽은 이미 저축해둔 것 아니겠습니까?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악연을 선대위 구성에 관계시켜 후보의 통합선대위 구성을 막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전공이 목리라 그는 토사구팽 예약자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누가 저런 목리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김 전 위원장의 토사구팽은 자업자득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는 그의 말은 두 분 대통령이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토사구팽시킨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냥 배신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이 야권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건 공감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들어오게 됐을 때의 리스크와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선대위에 들어왔을 때 리스크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최근 이렇게 말했었죠. 대통령 될 사람이 과거의 인연이나 개인적 친소관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 자기 자신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파리가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고요. 칼자루 하나 쥐어주면 끝모를 이기심으로 당과 후보를 자기 뜻대로 질질 끌고 다니려 하고 있죠. 그리고 꼭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도 매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예의는 최대한 갖추는 모습을 보이되 김종인의 목리 때문에 결국 선대위에 합류하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이 어쩌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김종인 논란은 마침표를 찍고 후보 중심의 선거 운동이 하루빨리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